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 지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제가 방송 처음에 리드로 늘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라고 하는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나름 유쾌한 태도를 지니면서 서로 간에 이제 명랑한 관계들을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 이렇게 맨날 유쾌하지도 않고 명랑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저도 안타깝고 또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소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하나가, 작은 축포 하나가 그 전국 우리나라 채권 시장 전체를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전혀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그런 금융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혼란이라 가지고 뭐 이곳저곳에서 뭐 전화통 불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받으신 게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변동금리죠. 요즘 고정금리 거의 안 해주니까 변동금리일 겁니다. 이 변동금리는 말 그대로 금리가 변동한다는 뜻이잖아요. 뭐에 따라서 변동을 하느냐 하면 시중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합니다. 이 시중금리라고 하는 게 소위 코픽스라고 하는 걸 따라서 하는데, 이 코픽스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채권들의 금리를 나름 가중평균 해가지고 거기에 나름 시중금리의 뭐 평균치, 대표치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국고채도 들어가고 뭐 지방채 뭐 아니면 회사채 중요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평균하는 거죠. CD 금리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금리인데,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해지고 채권시장이 혼란해지면 코픽스 금리가 뭐 예를 들면 3.5까지 올라갈 건데 3.6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아주 자동으로 그냥 뭐 특별히 딴 거 할 것 없이 변동금리가 그만큼 더 올라갑니다. 김진태가 친 사고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내는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인가 하나하나 차분차근히 이야기해보고, 이게 어떤 일인가. 두 번째로는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죠. 강원도는 사실 그렇게 재정이 풍족한 도는 아닙니다. 뭐 인구도 적고 거기에 뭐 딱히 큰 기업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이 물론 안 좋죠. 거기다가 옛날 이 새누리당 시절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 시절에 강원도지사를 했던 인간들이 큰 사고들을 아주 많이 쳐놨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알펜시아 리조트 같은 거죠. 거기에 자기 치적 사업으로 리조트를 크게 열었다가 그게 이제 분양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강원도의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막으려고 민주당 도지사 이후에 들어왔던 최문순 도지사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등등등 이었는데, 뭐 그래도 뭐 사정이 뭐 좋아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던 와중에 강원도에서는 레고랜드라는 걸 만듭니다. 뭐 우리 알고 있는 레고, 그 레고로 랜드인데 나름 뭐 애들 데리고 가신 분들은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름 뭐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팔아서 이제 돈을 조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강원도 레고랜드 만든다고 해서 돈 좀 빌려주쇼 하면 다들 잘 안 빌려주니까 강원도가 여기에 도 차원에서 지급 보증을 서줍니다. 걱정 마시오. 강원도가 빚 갚을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갚으시면 돼. 아니 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있는데, 요번에 지방선거 하면서 강원도의 도지사가 국힘 계열의 김진태,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명한 김진태입니다. 걔가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레고랜드에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선 2천억 원에 대해서 강원도가 빚 안 갚겠다라고 덜컥 선언을 해버립니다. 예? 근데 이게 만기가 다 온 것도 아니에요.
만기 내년 1월입니다. 아니 근데 만기 전에 미리 내가 그 빚 안 갚겠다. 그리고 지금 레고랜드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저 법인 저거 그냥 파산 신청, 회생 신청인데 회생 신청이 파산 신청이죠. 파산 신청하고 저기에 든 빚 이거는 그냥 뭐 가리. 예. 그 뭐 회생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거고 강원도는 지급 보증 안 하겠다. 덜컥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멀쩡한 법인을 갖다가 멀쩡하진 않았죠. 물론 뭐 상태는 안 좋았겠지. 근데 이걸 법원에도 회생 신청을 덜컥 걸어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채권이지만서도 이 채권은 소위 말하는 만기 전이라도 기한 이익 상실. 이래서 당장 이 채권 자체가 거의 부도 처리가 되게 된 거가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짓을 하니까 1차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아니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건데 다들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첫째로 강원도가 안 갚겠다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안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자체가 빚 갚겠다고 그렇게 다 계약서 다 써놔놓고 난 다음에 안 갚겠다고 그러면 안 갚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갚게 돼 있습니다. 진짜. 아, 아. 그래서 실제로 강원도는 내년 1월 달에 지금 있는 그 만기 되면은 다 갚겠다라고 다시 선언을 하고 어, 빚 갚기 위해서 예산 편성 새로 했다. 이렇게 공표를 합니다. 아니 그럼 어차피 갚을 거라며. 근데 왜 안 갚는다 그러는 거야? 왜 안 갚는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는지는 뻔하지만 잠깐만 집어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채권 안 갚겠다라고 하고 그 회사를 갖다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던져버리고 나면 그 회사는 이제 가치가 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그냥 아니 그 전에 부도 나기 전에 이런저런 정리하고 채권 있는 거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 이 회사를 판다. 그러면 최소한 뭐 이게 뭐 돈이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라도 돈은 받고 팔겠죠. 근데 이걸 부도를 내놔놓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는 부도 내고 파산 신청한 겁니다. 부도를 내놔놓고 팔겠다고 그러면 어떤 미친놈이 그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안 샀죠. 그래서 다들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미리 그걸 갖다가 회사를 부도난 회사를 만들어 놓고 팔겠다라고 하면 그건 일부러 저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김진태가 이런 굉장히 이상한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상한 바보짓. 그렇게 돼서 김진태 혼자서 빙신되고 이러면 문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되진 않았죠. 지금 현재 레고랜드에 걸린 채권이 약 한 2천억 정도입니다. 2천억이면 뭐 큰 돈이면 큰 돈이고 큰 돈이죠. 큰 돈인데 대한민국 전체 채권 시장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조입니다. 1700조 시장에 2천억이라고 하는 건 눈에 띄지도 않아요. 뭐 그런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채권이 부도난다, 뭐 부도가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부도 나지도 않아요. 아니 그걸 부도를 낸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부도 나지도 않지만 부도를 낼 거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1700조 시장에서 2000억짜리 채권이 빚진 놈이 빚 안 갚겠다라고 앵앵거린다. 요게 그냥 그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로 인해서 1700조짜리 시장이 난리가 납니다. 강원도가 자기 지자체 보증 채권을 안 갚겠다라고 그런다. 그래? 그럼 강원도가 그런다는데 다른 데는 어때? 뭐 경기도는, 경상도는, 전라도는 거긴 괜찮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 지자체 발행 채권을 전부 됐어. 안 사가 됩니다. 손에 들고 있는 애들도 이거 팔고 싶은데? 아니 뭐 조금이라도 이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필요가 있나? 아니 웬만하면 좀 팔아버려 가 돼버립니다. 이게 일단 뭐 맨 처음에 나오는 일이죠. 근데 지방채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지방채 중에서도 강원도 채권만 문제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 거죠. 넘어가는 거까지 한다 하더라도 지방채도 1700조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뭐 얼마든지 덮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에서 이 작은 그 꼬투리 하나가 어디로 번지냐 하면 당장 이렇게 채권 시장 자체가 거래가 그냥 뚝 끊겨버립니다. 팔겠다는 애들만 있고 사겠다는 애들이 조금 시장 상황만 좀 보고 그러고 좀 사지 가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런 채권을 거래하는 기관, 채권 거래는 주로 증권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직도 다 전화로 하고 뭐 이럴 건데 옛날에 제 있을 땐 다 전화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증권사들인데 보통 대형사들은 좀 다릅니다만 중소형사들은 채권을 예를 들면 뭐 10년 만기 대한민국 국채 이걸 갖다가 얼마에 지금 팔려고 그럽니다. 혹시 그 회사에서 지금 이거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전화를 돌리고 뭐 전화 오면 그거 받고 뭐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는데, 이 채권 거래가 증권사의 계정에다가 채권을 오래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 담아두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사서 바로 최대한 빨리 팔아버리려고 그럽니다. 채권 보유를 갖다가 한 반나절 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날로 넘기는 것도 진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팔아먹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 남깁니다. 조금 뭐 100억어치 팔았는데 한 5만원 남기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거래를 갖다가 뭐 팽팽팽 돌리는데 갑자기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채권들 중에서 뚝 묶여버리는 채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채권은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 이러면 이거 채권 사느라고 하루짜리 콜금리로 해가지고 콜을 땡겨와서 자금을 빌렸는데 이 자금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갚긴 무조건 갚아야 돼. 그래서 이제 무조건 있는 돈 갖고 이제 어떻게든 갚겠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콜 빌릴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채권 사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계정 덮자 라고 해가지고 거래를 갖다가 중단시켜버립니다. 이 거래 중단 사태가 다른 채권들 뭐 회사채, 국공채 그거 뭐 있습니까? 지자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뭐 여전채라고 그러죠. 여신 전문기관 채권, 은행채 이런 것까지 다 그냥 거래가 채가 잘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거래 경색인데요. 거래 경색이 벌어지고 나면 뭐가 터지냐 하면 거래 가격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지자체 발행 채권, 이거는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갚는다. 최소한 깨먹힐 위험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채권 안전도에서 최고 등급 AAA 등급을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AAA 최고 등급이 아니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등급이 몇 등급이야? 일단 강원도 채권은 다 D등급으로 다 낮춰. 최악의 등급으로 낮춰. 다 낮췄어요.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뭐 충청도 여기 채권은 얼마죠? 여태까지 AA로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급이 얼마야? 일단 그 등급이 헷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자체 채권만 등급이 애매해지는 게 아니라 국채
레고랑 지방채 이런 것들은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이 최고 등급 채권의 가격에 맞추어서 그 위로 조금 위험한 등급의 채권이 있을 거고 조금 더더 위험한 더더더더 위험한 이렇게 이제 위험도가 높은 채권들의 순서대로 쭉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이다. 이건 뭐 국채나 마찬가지지. 너무 안전한 채권이니까 이건 최고 등급 채권이에요. 이건 됐어. 근데 그 밑으로 뭐 조금 위험한 채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뭐 국채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얼마나 더 붙이지? 아주 위험한 채권이 있어. 그럼 여기 국채에 대한 가산금리를 얼마나 더 붙이지? 이런 채권의 가격 설정들이 다 거래 경색 사태로 인해서 무너지고 기준이 되는 지방채, 최고 안전 등급의 지방채 가격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머지 채권들의 가격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얼마인지가 다들 헷갈려져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채권 거래가 지금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부 다 팔겠다는 애들만 와르르 나타나고 사겠다는 애들은 내가 이 가격에 사면 되는 건가? 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팔겠다는 애들만 와장창 들어가는 거고 사겠다는 애들은 아무도 없고 이러면 그게 바로 시장 폭락이 되는 겁니다. 채권 시장의 폭락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금리가 치솟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겨우 2천억 때문에 근 2천조에 가까운 채권 시장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말이 됩니다. 그 말이 되는 게 언제 있었냐 하면 채권 시장의 가장 큰 발작 사태는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고, 리만 브라더스는 당시 각종 채권을 가장 많이 거래하는 증권사 중에 하나였고, 여기가 뻥 날아가면서 가격 결정 구조가 무너짐에 따라서 모든 채권의 가격이 다 애매해져 버리고 그게 가격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게 돼버린 겁니다. 그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서브프라임 사태 편을 보시면 그때도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연환계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연환계 때문에 모든 채권에 다 섞여져 있는 그 서브프라임 채권, 이게 이제 거의 뭐 빵의 가치가 되고 나면 이 섞여 있는 전체 채권 브랜치의 가격은 얼마냐 모르겠다. 가격도 모르는 걸 내가 왜 들고 있어? 팔아. 파니까 한두 놈이 팔기 시작하니까 채권 가격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니까 이거 안 돼. 자동으로 팔려 나가는 물건들이 있고 이걸 받아줄 놈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세상이 금융공황에 빠진 겁니다. 물론 요번 사태는 너무 어이없는 사태라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건 첫째로 지금 채권 시장이 별로 안 좋아요. 금리는 오르고 있죠. 부동산 시장 급냉이지. 안 그래도 부동산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 거 불안불안해 하던 참인데, 아니 지자체 보증 채권을 갖다 안 갖겠다고 하는 선언이 나왔어? 이거는 어떤 시장 참가자도 상상도 못한 불의의 타격입니다. 이 불의의 타격이 설사 별것 아닌 진짜 손방망이 같은, 이걸 뭐 뿅망치로 땡 한 대 맞은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 뿅망치로 땡 맞은 거 자체가 진짜 상상도 못하던 일인 겁니다. 아니 지금은 뿅망치인데 다음에는 육모방망이 날아오고 다음에는 뭐 어디 초대형 강목 날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공포심에 충분히 휩싸일 수 있죠. 1번 원래 안 좋은 시장이었다. 2번 원래 안 좋은 시장에 아무도 상상도 못하던 불의의 타격이 터졌다. 이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나온 사건입니다. 이제 뭐 이게 정말로 하중주 겁주는 대로 그렇게 크게 터질 거냐? 안 터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괜히 겁주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 김진태가 옛날에 이재명이 그때 그 모라토리엄,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해가지고 좀 그 유명해졌잖아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부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이걸로 해서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어. 매우 재정이 건전한 강원도를 만들겠어. 그래서 이런 레고랜드, 이런 부실 사업에 투자한 이 전 정권에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예 부도내버려. 그리고 나는 아주 건전하게 강원도를 이끌 거야. 이거 자랑하려고 그랬겠죠. 그거 자랑하려다가 전체 채권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먹고 전 국민의 대출금리를 다 올려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금리 몇 푼 더 준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초대형 금융위기로까지도 번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안전장치도 많고 뭐 튼튼하다 그러지만서도 극장에서 불났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극장에 아무리 소화기 많고 뭐 많고 뭐 스프링쿨러 있고 뭐 있고 다 안전합니다 그러지만서도 어떤 미친놈이 불났다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로 불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뛰어가가지고 그래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김진태가 극장에서 불났다라고 소리를 지른 격입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있는 관객들이 전부 다 출구를 향해서 뛰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자료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그렇게 사고 쳤다 그러지만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갚아야 되니까 갚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천억 2,050억인가? 뭐 그렇게 걸려 있는 건데 이거 갚으려고 예산 편성한답니다. 예산 편성해가지고 갚겠다라고 다시 선언합니다. 아니 이럴 걸 갖다고 왜 그 지랄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냥 강원도는 지금 현재 여의도를 비롯한 금융권의 최고 공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지자체 자기가 발행하는 채권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꼬라지를 보게 되었고 이후에 채권 발행이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고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지금 현재 상태가 금융불안지수라고 한국은행에서 만들어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금융이 뭐 어떤 거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게 한국은행에서 8월달에 한 건데 8월달에 17.6이라 나와 있죠. 이게 22가 넘어가면 위기라고 치고 그러는데 올해 초에 뭐 6.6 이러다가 이게 18.8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달이잖아요. 10월달에 금융불안지수는 안 나왔죠. 지금 그때보다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계속 금융불안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차에 이런 지자체발 초대형 사고를 쳐놨으니까 다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볼까요? 이거 지금 이걸 보면 회사채 발행 잔액인 발행 증감추인데 회사채가 발행이 줄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기업체에서도 지금 금리 조건도 너무 나쁘고 금리 조건도 나쁜 것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자체가 별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채권 그냥 추가 발행, 차환 발행 이런 거 안 하고 갚자 이러는 겁니다. 채권 시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사채 등급별 국고채와의 금리 차, 이걸 이제 스프레드라고 그러는데 국고채는 기준이 되는 금리거든요. 채권 시장에 무조건 제일 안전한 금리니까 그거에 비해서 회사채를 얼마를 금리를 더 추가로 더 줘야 되냐, 이게 이제 스프레드인데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고채와 준하던 지방채도 금리가 올라가 버리고 그럼 여기 스프레드 높아지는 회사채는 더 높아지고 회사채까지 더 높아지고 나면은 모든 채권의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말이고 그 채권 중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의 금리도 높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전 국민이 김진태의 불장난 때문에 다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동화증권, 이게 이제 유동화증권이라는 게 지자체 보증 유동화증권, 이게 채권입니다. 지자체가 보증한 거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강원도가 2천억인데 그거 말고도 뭐 이래저래 많아요. 뭐 광양, 충주, 경산 어쩌고 쭉 많은데 얘네들 채권들도 전부 다 등급이 지금은 AAA겠죠. 뭐 최고 등급이겠지. 지자체가 보증했는데 근데 그 보증을 보증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다들 확 쫄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발행이 돼 있는 지자체들도 쫄겠지만서도 앞으로 어떻게든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들도 다들 김진태가 뭐라도 한 대 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제가 겁주는 만큼 리만 브라더스 사태 뭐 날 거야 라고 겁주는 만큼 그런 일 없는 경우 많습니다. 뭐 정부도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든 뭐라도 하겠죠. 그리고 이거 채권 자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어이없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 시장 참가자들이 냉정을 찾을 수도 있고 등등등 다 됩니다. 안전장치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바보짓을 하냐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가 뭐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빵입니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뭐 측면에서 봐도 하다못해 김진표의 가오 세우는 데에도 플러스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해요. 마치 윤석열이 거기 가가지고 뭐 바이든 날리면 이 발언 해가지고 남는 게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다못해 윤석열 본인도 아무것도 남긴 게 없지만 그 바보짓을 하지 않습니까? 김진태도 누가 뭐 어디 윤석열 꼬봉 아니라 할까봐 어느 누구도 득될 일이 없는 오로지 마이너스만 되고 이것 자체가 까딱 잘못하면 진짜로 심각한 위기로 발생될 그런 사고를 대놓고 칩니다. 그것도 전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승주 대책이 뭐야? 뭐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도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대비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나마 저는 가난하니까 뭐 이럴 돈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 앞으로 더 가난해지겠죠. 대한민국 국민 거의 모두가 다 같이 점점점 더 가난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느냐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다가 잘못돼서 그렇다가 아닙니다. 그냥 바보가 바보짓해서 바보 아닌 사람들까지 다 바보 취급받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위기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요번 위기가 설사 곱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줄줄이 남았습니다. 조만간 뭐 어디 뭐 증권사 뭐 유동성 위기 뭐 어느 그룹사 통째로 뭐 불안 뭐 PF 보증선 저축은행 몇 개 뭐 저기 뭐 부도 위기 파산 위기 뭐 이따위 소리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언제가 될 거냐 그러니까 채권시장 관계자 뭐 이런 분들은 내년 초가 불안한데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시던데 뭐 저는 전혀 모르고 지금 현재 시장에 본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냥 제가 찍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 말이 맞나 아닌가 한번 나중에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뉴스들 뭐 건설사 어디 유동성 위기 겪어 뭐 저축은행 뭐 몇 군데 부도 위기 뭐 또 어디 저기 증권사 뭐 PF 보증선거 채무 상환 요구받아 뭐 이따위 얘기들 이런 얘기들 곧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맞나 아닌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순전히 제 뇌피셜로 하는 건데 이 뇌피셜이 맞나 아닌가 여러분들이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시민들의 명랑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이렇게 맨날 화나만 버럭버럭 내는 이런 방송을 하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명랑해지지가 못해서 참 괴롭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식이 뱅가드 하중주였습니다.